안녕하세요. 마이로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두 권인데요. 엄마 주식 사주세요. 그리고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입니다. 저는 엄마 주식 사주세요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요거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을 읽었는데요. 읽고 나서는 이건 혁명이다, 혁명. 전 주식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주식하면은 패가망신 한다라는 소리에 세뇌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되는 법? 돈이 된다는 거는 뭐든지 실행해 보려는 사람인데 주식은 정말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가 이 두 책을 읽고 나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안 돼!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돈 어떻게 관리하세요? 대부분 적금을 드시거나 여유자금은 은행에 예금으로 두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렇게 은행에 예금으로 두는 돈들은 갇힌 돈이 된다고 합니다. 갇힌 돈. 그러니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지도 못하고 예금주인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부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원금은 보장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오래된 고정관념을 깨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비교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은 어렵고 난 돈도 없고 여유자금도 없고 주식하면 다 망한다던데? 그쵸. 저도 주식 투자라고 하면 한 모니터 3-4개쯤 이렇게 두고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면서 막 머리 쥐어뜯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존니가 말하는 주식 투자는 조금 다릅니다. 존니가 말하는 주식 투자란 차트를 보면서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산 후에 단기간에 몇 %의 이익을 보고 다시 팔아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존니가 이야기하는 건 투자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를 한다면서 사실 주가만 보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존니는 말하고 있어요. 주식을 산다는 것, 이건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질레트 주식을 매수하고는 매일 밤 잠자는 동안 수염이 자라는 남자 25억 명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삼성의 노트북, 스타벅스 커피, 애플의 아이폰 등이 팔려 나갈 때마다 내 부도 함께 늘어난다는 거죠. 존니가 말하는 주식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통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여유 자금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책 두 권 모두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망했다는 사람들은 단기 투자,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한 거죠. 단기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요. 그리고 존니는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식으로 많은 돈을 잃었다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한 종목에 몰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자금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대출까지 끌어와서 무리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켜봐야 할 주식 투자가 단기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란 좋은 종목을 골라서 매수한 후에 계속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주식 투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주식 투자랑은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가 그렇게 나쁘거나 어려운 건 또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 건 회사의 일부분을 취득하는 것. 투자한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들이 일반인,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편견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시작 자체를 할 수 없게요. 그렇게 이런 편견들이 사회에 퍼져나가면서 금융 문맹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입니다. 이 책의 1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돈이 일하게 해야 한다는 점과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엄마 주식 사주세요를 읽을 때는 그래 오 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요 책으로 넘어와서 읽기 시작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엄마 주식 사주세요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는데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으로 넘어오면서 읽는데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사교육을 시키지 말라라는 내용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사교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자식을 망치고 있다라는 표현, 사교육비는 최악의 선택, 재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을 죄다 멍청이로 말하고, 사교육을 시키는 아이들까지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계속 말을 해서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진 않지만 사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조금 부들부들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책에선 만일 그 막대한 돈, 사교육비를 사교육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나 펀드로 이렇게 투자를 해줬다면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 몇억 원의 자산을 가진 아이로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걱정하는 아이와 몇억 원의 자산을 소유한 아이 누가 더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이 부분을 읽으면 많은 생각이 들면서 또 아이들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시는 부모님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자녀를 부자로 만들고 싶은가? 아니면 학벌은 좋지만 가난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 우리는 이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들, 부모님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부모님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유대인의 경우 성인식을 할 때 현금을 선물하는데 아이들은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불릴지 고민을 하고 투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이 흐르면서 그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이 공부로 알려줄 수 없는 투자 공부, 경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0일이나 돌잔치 때 돌이 되면은 이렇게 현금이나 금 같은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을 조금 따라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조금씩 용돈이 들어오면 주식 투자 계좌에 넣어놓고 주식을 한 주씩 한 주씩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얼만큼 아이들에게 큰 부로 돌아갈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두 권을 함께 읽으면 책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존니의 부자 되는 습관을 읽었을 때는 앞에 1, 2장은 너무 비슷하고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했구나 라는 생각과 사례들이 나오는 것도 겹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좋았던 건 3장이었어요. 3장에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가 나오거든요.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오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함께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는 돈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이 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3장을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2권 다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월급에서 돈을 아껴서 생활하는 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불려나가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 방법이 알고 싶은 건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지금 이 책에 나와 있고 어떻게 나의 자산을 활용해야 될지 또 특히 이 책에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책에서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205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장기 투자 대신 단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멀리해야 한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안을 받으면 안 되고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는 희한한 이론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 전염성 강한 금융 문맹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투자 철학을 공고히 다지고 유지해야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돈을 좋아해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고요. 두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부자가 되는 루트 하나를 저는 발견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을 읽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장 부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장기 투자니까. 그래서 훨씬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조바심이 드는 게 아니라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치킨을 사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책을 이걸 읽고 나니까 그냥 쉽게 시켜 먹었던 치킨이 주문하기 전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이면은 주식 한 주는 살 수 있는데. 책의 단점일지 장점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것들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나가면서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부가 내가 잠을 자든 일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일을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책 2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한 분이 쓰신 책이라서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2권 다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둘 중에 한 권이라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리뷰를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